엊그제 국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를 앞에 세우고 MB, 홍준표, 최경환 등을 조사하라 하고 총리는 확인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판결을 홍 대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국회 운영비 횡령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다른 이야기죠. 성완종 때 해명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총리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앞에 두고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정치 도의상으로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서라도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런 일은요. 정치권에서 유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정 협박이고 사정 협박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꼬랑지를 내리고 다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놓고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총리하고 일개 여당 의원이 이런 소리를 주고받는데 보통 이런 거는요. 청와대하고 사전에 짜지 않으면 총리가 그렇게 답변 절대로 안 하죠.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검찰은 홍 대표의 대여금고를 수사하고 대법원은 빨리 판결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성완종 리스트 와중에 홍 전 지사가 1억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이래가지고 1심에는 유죄, 2심에는 무죄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홍 지사가 이렇게 해명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불거졌는데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성완종이 홍 지사한테 1억을 준 것처럼 자살 때 그 쪽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홍 지사는 그때 경선 당시에 그러면 뭔 돈으로 기타금을 냈냐? 그게 그 돈 아니냐? 즉 성완종이 준 시점이 그때고 그 준 내용이 그런 부분 때문에 준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홍 지사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가 자신의 부인을 내세워서 이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5년 5월에 자기 페이스북에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면서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1995년 동안에 1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번 돈 일부를 집사람이 자기 비자금처럼 몰래 현금으로 모았고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도 참 입이 가벼워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대책비, 즉 이 각 정당의 상임위원회나 원내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4, 5천만 원씩 매달 나오는데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비자금 3억이 모여서 W은행에 대여금고를 빌려서 보관을 했고 자 그래서 돈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3억 비자금을 부인이 변호사 할 때 번 돈과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남는 걸 갖다 준 걸 가지고 3억 모아놓은 데서 1억 2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이렇게 내줬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정수석인 서울대 조국 교수가 당시 2015년 5월 당시 트위터에 홍 지사가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재산신고 의무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 지사는 그동안 자기 재산신고에 부인 비자금을 포함을 안 시켰죠. 몰라서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 대책비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한 것은 횡령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홍 지사가 스스로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은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시도라고 이 당시 여권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의 금품을 수수하면 이것은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은 부인 돈을 받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나 공금 횡령이라서 이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민병두 의원이 검찰이 지금까지 대여금고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W은행 대여금고도 조사해야 된다. 대여금고는 은행의 출입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홍 전 지사의 부인 금고 출입 시기를 조사하면 사실 여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총체적으로 보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 무슨 문화야만 국가입니까? 엄중한 수사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MB 때 이제 블랙리스트 문화계까지 관련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수사해야 된다. 우원식은 2011년, 이분은 원내대표죠. 민주당 도청 의혹은 제2의 워터게이트다. 이러면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 조사를 해야 되고, 지난 정권의 불법적 언론 장악 행위도 조사해야 된다. 이랬고, 홍 대표의 국회 운영비 횡령 의혹과 그 다음에 지금 강원랜드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거사에 이렇게 들먹이고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니까 사정정국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인다라면서 말을 했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마치 조폭 정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낌 받았다고 말을 하지 말고 나자빠져야 되지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가 알던 홍준표가 아닙니다. 자기 일인데요, 남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어제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지금 코드 인사를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사정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법원도 코드 인사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식으로 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 문정권이 청와대, 민정라인, 그리고 검찰, 법원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사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홍 대표, 자기 문제부터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조사해라. 근데 너들 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백주 대낮에 총리하고 여당 의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한 거 아니냐.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고 청와대도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자빠져야지요. 자, 지금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낙마 후유증으로 정부 여당이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정 정국을 강화시키지 않냐라고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쫄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홍 대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했고, 그리고 홍 대표는 탄핵을 통해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라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분풀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정권을 조폭같이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비판하면 야당 당수도 혐의를 뒤집어 세워 조사할 수 있다는 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참 어이없는 뉴스로 출발하는 하루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연상시키는 이런 영화가 있었죠. 이런 조폭식 국가 운영은 오래 갈 수 없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새로 발견되면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이낙연 총리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는 거예요. 반발하는 게 아니라 반발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라는 겁니다. 제가 진작 말했어요. 이 꼴 당하지 않으면 하나씩 낚싯줄에 망둥어 낚이듯이 망둥어가 이 뻘밭에 가봐요. 끝에다가 이렇게 뭐 새우 같은 거 끼워가지고 개구리 다리 같은 거 끼워가지고 톡 던지면 망둥어가 탁 뭅니다. 흔들면요 서로 물라고 막 끼어가지고 뻘밭에서 나와요. 넣으면 낚여요. 지금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대하는 게 망둥어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겁을 안 내고 있어요. 너네들 수준도 알고 한계도 알고 약점도 아니까 너네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앞에서 대놓고 겁을 주지 너네들을 뭐 위해서 뒤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정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도 사정했어요. 사정하면요. 사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청와대나 여당이 연결된 것처럼 안 하고 검찰이 독자적인 것처럼 이렇게 제보를 받거나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해서 정치하고는 차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백주 대낮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107명을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일어나가지고 총리 말 그따위로 할 거냐 하고 감 지르는 사람 하나 없고 민병두 의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마디로 어디 저 유흥가에 가서 작부하고 희롱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희롱을 다 듣고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사람이 안 되는가 하면요. 엊그제 김희수 포결할 때 정치에 6명이 빠졌는데 그중에 5명이 자유한국당. 표결 부결을 시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총대 메고 해야 될 자유한국당인데 국회의원 5명이 뭘 하고 자빠지고 놀러 갔는지 그게 없었다. 그래도 없은 놈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의 지도부 말도 하나 없습니다. 초선 의원이 4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쇄신해야 된다고 총대 매는 놈 하나 없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닌 놈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과 총리가 합세라도 하듯이 당대표와 역대 과거사를 들추면서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사정정국을 전개할 듯이 아니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런 질의를 함으로써 야당 의원에게 겁이라도 주려고 하는 듯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당이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촉구? 아주 개나 주세요. 대통령은 정중히 국민에게 인사난국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계기로 인사난국을 이끈 인사에 대해서 재점검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싸우는지 알아요? 코가 끼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당 수뇌부가 사정정국 도래를 크게 우려하는 것은 연루된 의원들의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난다. 신규 채용자 95%를 청탁으로 뽑았다는 광원랜드 특채 의혹만 해도 권성동 의원이 10명 추천, 염동열 의원이 80명 청탁해서 이 중 20, 30명을 채용시켰다. 그리고 최경환도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직원을 채용시켰다. 이런 혐의로 지금 두고 있고 홍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 대표를 지냈던 지금은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지만은 이정현 의원도 카이 한국우주항공의 조카 부정치 취업시킨 혐의에 그 다음에 바른정당의 이해운 불법 자금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서 대표 떨려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해운 홍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은 코가 끼어 있어서 그러느냐. 그럴수록 더 싸워야지. 안 그러면 하나씩 다 낚인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은 대가리만 흙에 쳐박고 저들만 안 잡혀가면 안전할 거라고 괜히 한마디 하다가는 얼굴 드러나면 쟤 달아봐라 이럴까봐 지금 다 숨기 바빠요. 아예 TV에 안 찍히고 말 안 하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유령처럼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쇄신하는 모양을 보이겠다.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신들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가담을 안 하고 총대를 안 맸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박근혜 정권이 거꾸로 가고 잘못돼서 탄핵당하는데 다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쇄신을 하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쇄신하자? 부패 의혹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당에서 다 제명을 하자. 그리고 우리부터가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일조한 죄인이다라고 해야지요. 홍 대표부터도요. 지금 지난 대선에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을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종북 척결 이야기하고 기득권 보호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더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 25% 죽어도 못 넘는다고 유승민이하고 둘이 합쳐도 30% 못 넘는다고 제가 몇 번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지는데 본인도 일조했습니다. 대선 패배했어요. 꼭 자기 때문에 진 거는 아니지만 자기의 한계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고 또 표 좀 얻으려고 제한된 발언을 하고 기득권 위주의 발언을 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24%로 형편없이 참패하는데 홍 대표가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마치 내니까 24%까지 갔다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패배에 책임은 지지 않고 당대표 선거에 다시 나와가지고 또 대표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외유 나갔을 때 비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 예의가 아니라서 남의 당의 대표한테 또 조사해라고 국회에서 의원하고 총리가 주고받습니까? 당신은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그 바닥에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를 말했습니까? 이혜훈 대표, 잘해도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당신에 대해서는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씩 다 가잖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논하기 전에 당신들부터 어떻게 쇄신해야 된다라는 자기 반성이 혁신의 첫 과제 아닙니까? 근데 혁신위원회 뭘 혁신합니까? 혁신위원장이란 사람이 헛소리나 남발하다가 이제 기껏해가지고 박근혜 한 명 인당수에 던지고 친박 한 2명 인당수에 던지고, 저는 그 친박원들도 정치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죄 없어 무고하여 얘들이 다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 어떤 사람 저한테 그따위 댓글을 달고 자빠졌던데 내 방송 보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이 보는 것도 불쾌합니다. 자, 이 자들이요, 정말 내가 자유한국당이 이따위로 혁신하려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돌을 던지세요. 나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해야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자유한국당 당신들이요, 박근혜 출당을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지도부 해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한국당의 발전적 해산을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어야 당신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섭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서워 죽겠지요? 다 옛날에 잘 나갈 때 개혁하고 쇄신하고 박 정권이 이래 안 되도록 진언하고 충언을 하고 직관을 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붙어 먹어서 이것저것 따뜻하게 챙기 먹을 때가 좋았다 싶지요? 그래, 이제 와가 잘못한 것은 전부 박근혜다. 에렉이 공천받을 때는 얼마나 비벼댔습니까? 내가 볼 때요, 당신들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문재인이가 전부 다 잡아갖고 깜빵에 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따위로 정당하려면 문 그냥 내리세요. 홍 대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 시청 앞에 텐트 칠 거요?